금은 아주 오래전부터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정복자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궁전을 금으로 도배하고 금으로 만든 온갖 보석을 전시했어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는 죽어서도 금관 속에 묻히길 원했고, 수많은 탐험가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도시 엘도라도를 찾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정글로 뛰어들었어요. 금은 실용적이기도 해요. 전기가 기가 막히게 잘 통하고 녹슬지도 않아서 최첨단 반도체, 우주선 부품으로도 쓰여요. 반지,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 용도로도 최고입니다. 또 금은 화폐가치, 투자가치로도 뛰어나요. 나라가 망해서 화폐가 종이 쪼가리가 되더라도 금만큼은 그 가치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죠. 정말이지 이것보다 더 뛰어난 귀금속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은 단연 지구 최고의 귀금속입니다. 자, 그런데 부엉이들, 우리 행복한 상상 한번 해봐요. 만약에 인류가 기술의 힘으로 이 금을 복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듯이 금을 맘대로 찍어내는 거죠. 그러면 금 목걸이 정도가 아니라 집 도배지도 금박으로 바르고 내 차도 금으로 씌우고, 아이 까짓 거 뭐 그냥 골드 버튼도 진짜 금으로 하고, 그야말로 인생 플렉스 하는 거예요. 에이 푸엉이 형, 그건 좀 공상과학 아니야? 에헤이, 아니에요. 인간의 과학기술로 금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간이 오래도록 꿈꿔온 궁극의 연금술, 금 만드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아이작 뉴턴.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 경매에 나온 그의 비밀상자 속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서 밤새워 써내려간 노트들, 놀랍게도 그 중에 상당수는 물리학이나 수학에 대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연금술이었어요. 실제로 뉴턴이 남긴 미출간 원고 중에 약 100만 단어 이상이 연금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뉴턴은 납이나 구리 같은 값싼 금속을 금으로 바꿔준다는 전설의 물질, 현자의 돌을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다고 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머리카락을 태워서 실험할 정도로 집착했죠. 뉴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간 수많은 천재들이 이 꿈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그 어떤 천재도 납을 금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 똑똑한 뉴턴조차, 그리고 수많은 천재들조차 금 만들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뉴턴이 실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의 과학 수준으로는 물질의 근본을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학 반응으로 물질을 섞거나 태우는 정도로는 원소의 종류가 바뀌지 않거든요. 진짜 금이라는 원소가 만들어지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우주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우주의 모든 별은 거대한 핵융합 용광로예요. 별 내부의 엄청난 초고온, 초고압 환경이 수소를 꾹꾹 눌러서 합쳐서 헬륨을 만들고, 또 헬륨을 합쳐서 탄소를 만들고, 그렇게 산소, 네온, 마그네슘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계속 만들어내다가 마지막에는 규소를 합쳐서 원자번호 26번 철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철이 만들어지는 순간 별의 운명은 끝나게 돼요. 왜냐하면 철은 원자핵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물질이거든요. 안정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에너지를 뽑아낼 수 없는 상태, 즉 완전히 다 타버린 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장작이 재가 된다면 다시 불을 붙일 수 없듯이 별의 중심에 철이 쌓이는 순간 별의 엔진은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별의 중심에 철이 쌓이면 별은 더 이상 에너지를 낼 수 없게 되고 결국 핵융합은 멈추게 돼요. 그런데 이상하죠? 별의 핵융합으로는 원자번호 26번 철까지밖에 못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기 뒤에 원자번호 79번의 금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걸까? 금이 탄생하려면 별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주 최대의 대재앙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초신성이 폭발한다면 순간적으로 은하 하나만큼의 에너지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때 그 엄청난 에너지 덕분에 철보다 무거운 물질들이 탄생하는데 바로 이때 금도 함께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초신성 폭발로 금이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지금 우주에 있는 금의 양을 따져본다면
초신성 폭발로는 금이 너무 조금밖에 안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원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첫 번째 가설이 바로 콜랩사입니다. 태양보다 30배 이상 무거운 괴물 같은 별이 아주 빠르게 회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때 그 중심액이 블랙홀로 붕괴하면서 초신성보다 10배나 더 강력한 폭발을 일으켜요. 이것을 바로 콜랩사라고 해요. 최근 2019년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요, 우주에 존재하는 금의 상당수가 콜랩사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별이 블랙홀로 변하는 그 찰나의 순간 금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재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발견된 시나리오, 바로 중성자별 충돌입니다. 중성자별은 별이 죽고 남은 찌꺼기인데 밀도가 정말 미쳤습니다. 티스푼 하나만큼의 무게가 무려 10억 톤, 에베레스트 산 전체를 숟가락 하나에 압축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거운 별 두 개가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서 춤을 추다가 충돌하게 되면 킬로노바라는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때 엄청난 양의 중성자가 튀어나와서 금과 백금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은 실제로 관측됐어요. 2017년 인류는 중력파 검출기 라이고를 통해서 1억 3천만 광년 밖에서 일어나는 중성자별 충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발의 빛을 분석했더니 과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폭발 한 번으로 만들어진 금의 양은 무려 지구 무게의 200배에 달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만들어진 금의 가치를 달러로 환산하자면 10양 달러, 1 뒤에 0이 29개나 붙어야 돼요. 이 정도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1조 원씩 나눠줘도 티도 안 나는 수준이에요. 천문학적이라는 말이 딱 맞는 액수죠. 금이 만들어지는 또 한 가지 시나리오는 바로 블랙홀이 중성자별을 만났을 때예요. 블랙홀의 엄청난 중력이 중성자별을 그대로 찢어버리고 중성자별이 산산조각 나면서 일부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게 돼요. 또 나머지 일부는 우주 공간으로 튕겨나가게 돼요. 자, 그 중에서 우주로 튕겨나간 조각들이 차갑게 식으면서 순식간에 금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홀이 먹다가 흘린 중성자별 부스러기가 바로 금인 셈이에요. 자, 이렇게 수십억 년이 걸려서 우주급의 이벤트가 열려야지만 겨우겨우 금이 만들어져요. 게다가 이렇게 귀한 물질이 하필이면 딱 이 지구에서 발견된다는 것도 엄청난 행운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손가락에 끼워진 그 금반지,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금조각, 이것들이 진짜로 보통 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우주에서 금이 만들어지는 방법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금을 직접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진짜 간단하죠? 우주에다가 중성자별도 만들고 블랙홀도 만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충돌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요즘에 가정에 하나씩은 중성자별 만들기 DIY 세트, 블랙홀 DIY 세트 이런 거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금을 만들면 되겠죠. 는 역시 부엉신 같은 소리고요. 사실 지금 인간의 기술로 중성자별이니 블랙홀이니 이런 걸 만드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죠. 만약에 만들 수 있다고 쳐도 만드는 순간 지구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조금 더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핵 물리학입니다. 양자역학이 발전하면서 인류는 물질의 근본, 미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자를 쪼개는 핵분열, 원자를 합치는 핵융합까지 할 수 있게 됐죠. 덕분에 우리 인류는 원자력 발전소도 돌려서 전기도 많이 얻어내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스마트폰도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 기술로 금을 어떻게 만드냐? 자, 사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산수 문제예요. 자, 주기율표를 한번 보죠. 우리의 목표, 금은 원자번호 79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정확히 79개 들어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양성자가 78개면 백금이고 양성자가 80개면 수은인 거죠. 금을 만들려면 이 양성자 개수만 맞추면 장땡이에요. 자, 여기 원자번호 80번에 수은이 있어요. 여기서 양성자를 딱 한 개만 톡 하고 떼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80 빼기 1은 79. 짜란! 수은이
금으로 변했습니다. 자, 반대로 원자 번호 78번 백금에다가 양성자 한 개를 억지로 쑤셔 넣으면 78 더하기 1은 79. 역시 금이 됩니다. 자, 금 만들기 참 쉽죠? 아니 부엉이 형, 그게 가능한 거야? 양성자를 도대체 무슨 수로 떼고 붙인다는 거야? 맞아요. 원자핵은 강력이라는 우주 최강의 접착제로 붙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세냐? 우리가 쓰는 순간 접착제보다 1조배에 1조배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 강력의 힘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양성자를 떼어내고 또 양성자를 다른 데다가 붙이고 싶어도 절대로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있는 양성자를 서로 떼어내려면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뭉쳐있는 양성자를 정교하게 골라서 떼어내는 게 아니라 원자를 무지막지한 힘으로 때려 부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바로 입자가속기입니다. 자, 입자가속기의 개념은 정말 간단해요. 자, 만약에 우리가 당구장을 간다고 해봐요. 친구랑 당구를 치는데 내가 당구공을 아무리 세게 쳐봐야 당구공끼리 부딪혀서 당구공이 깨지는 일은 없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당구공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쏠 수 있다면 당구공끼리 서로 부딪히는 순간 당구공은 거의 가루가 되겠죠. 입자가속기가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입자가속기는 어떤 물질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주는 장치예요. 그 다음 원하는 물질을 놓고 그 물질하고 입자를 충돌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금보다 무거운 물질을 타겟으로 두고 입자를 쏴서 그 물질을 맞춰서 양성자를 79개만 남겨둘 수 있다면 우리는 입자가속기로 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성공한 사람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1980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이자 플루토늄을 발견한 전설적인 과학자 글렌 시보그 박사입니다. 그는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의 입자가속기로 원자 번호 83번 비스무트라는 금속을 타겟으로 탄소와 네온 원자핵을 빛의 속도로 충돌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비스무트의 양성자 4개가 떨어져 나갔고 금으로 변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이 비금속을 귀금속으로 변화시킨 현대판 연금술이 완성된 순간이었죠. 이야, 대박이네. 그러면 이제 입자가속기랑 비스무트만 사면 얼마든지 금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나는 이제 부자야. 자,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인공으로 금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바로 가성비 똥망이에요. 먼저 시보그 박사가 만든 금의 양은 정말 미세했어요. 겨우 원자 몇천 개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적은 거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먼지 한 톨보다 1조배나 더 적은 양이에요. 현미경요? 어림도 없어요. 너무 적어서 눈으로는 절대 못 보고 방사능 탐지기를 갖다 대야 금이 있기는 있네 하고 겨우 알 수 있는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약 31g의 금을 만들려면 당시 돈으로 수백조 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배꼽이 거의 지구만한 거예요. 자, 이 정도라면은 그냥 땅 파서 금을 캐내는 게 압도적으로 싸요. 인공으로 금을 만들 수 없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방사능입니다. 원자핵을 억지로 부수거나 합치면 금이 만들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금은 방사능을 내뿜는 위험한 금이에요. 왜 인간이 만든 금은 방사능을 내뿜을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진짜 금은 양성자 79개, 중성자 118개라는 완벽한 황금 비율로 뭉쳐 있습니다. 아주 편안한 상태죠. 그런데 인간이 입자가속기로 억지로 만든 이 금은 밸런스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양성자 개수는 맞췄을진 몰라도 중성자가 하나 더 많거나 적게 되거든요. 억지로 만든 금은 중성자 비율이 안 맞아서 마치 소화 불량에 걸린 것처럼 속이 아주 불편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너무 불안정해서 원자는 어떻게든 스스로 안정된 상태가 되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결국 원자는 뱃속에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냅다 토해내면서 다른 원자로 변하게 돼요. 이때 토해내는 에너지가 바로 방사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공 금반지를 끼고 있으면은 반지가 계속해서 방사능을 토해내고 결국 금은 사라지고
다시 수은이나 납으로 변해버리는 이런 다른 원소로 붕괴해버리는 허무한 결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공 금반지를 끼고 있다면 반지의 방사능 때문에 손가락 피부가 괴사할 수도 있어요. 비싼 돈 들여서 암 유발 반지를 만든 셈이에요. 연금술의 저주인 거죠. 아니 근데 부엉이 형, 방사능 없는 깨끗한 금은 절대 안 만들어지는 거야? 물론 운이 좋으면 완벽하게 안정된 진짜 금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아이 뭐야, 그러면 깨끗한 것만 골라내면 되겠네. 그게 되면 진작에 했겠죠? 입자가속기로 만든 금덩어리 안에는 안전한 금, 그리고 방사능 금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분리하려면 질량 분석기 같은 초정밀 장비로 원자 무게를 하나하나 달아서 골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해운대 백사장 모래밭에서 진짜 금 모래하고 가짜 금 모래를 핀셋으로 골라내는 수준의 난이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전한 금 단 1g만 골라내려면 방사능 금을 만드는 비용보다 못해도 수천 배는 더 들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이면 지구에 있는 금광을 통째로 사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힐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인간이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다이아몬드 시장을 완전히 박살냈다고 했죠. 그런데 금은 달랐어요. 인간의 과학기술로 금을 만들 수는 있긴 하지만 경제성도 안 맞고 또 방사능 때문에 위험해서 못 만들어요. 그래서 금은 다이아몬드하고는 다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안전자산의 왕으로 군림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금을 만드는 연금술 비법은 알아냈지만 실제로 금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금을 만들어 보겠다는 인간의 욕망 덕분에 우리는 원자핵을 쪼개는 법을 알게 됐고 양자역학을 발전시켰고 이제는 우주의 기원까지 밝혀내고 있습니다. 비록 진짜 금은 못 만들고 있지만 우리 인류는 지식이라는 훨씬 더 값진 보물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캐대언에서 나오는 노래 골든 리뷰였고요.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